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담 학생을 만나볼 건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요. 보험 계리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3학년 때도 독서나 봉사활동, 임원활동을 계속 해야 될까요? 또 부모님이 교대를 원하시는데 장래 희망과 달라도 선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 계리사를 꿈꾸는 고3 여학생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보험 계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혹시 이렇게 희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험 계리사는 일단 제가 문과지만 옛날부터 수학과 경제에 큰 관심이 있었고 네. 현재 고령화 사회로 접근해가는 우리나라에서 보험업계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옛날부터 네.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면접을 봐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좀 잘 해볼 텐데요. 남영주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남영주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시험 기간에 들어갔나요? 네,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요? 일단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내준 건데 오늘 상담 잘 받으시고 좀 조언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가 가장 궁금한 게 어떤 점이죠? 대학 지정을 위해 어떤 점을 제가 보완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대도 생각하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예, 일단 제가 좀 검토를 해봤는데 친구는 좀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좀 나눠서 제가 한번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 계리사 그리고 교대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보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성적을 보도록 하죠. 내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부터 2학년까지의 성적이죠. 국어는 2.7등급이고요. 수학은 1.5등급 가장 좋은 성적이고요. 영어랑 사회는 2점대 중후반이 나오고 있고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에서 2.5등급의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이 좀 추이를 볼 텐데요. 국어는 3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좀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네. 수학 같은 경우에 2등급을 두 번 하다가 이제 완벽하게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국어랑 비슷한데요. 2등급, 2등급을 유지하다가 지금 3등급, 3등급으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볼까요? 예, 모의고사 성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성적을 볼 텐데 국어 B형 2등급이었고요. 수학 A형은 1등급, 영어는 4등급이었습니다. 생활과 윤리, 사회, 문화는 각각 1등급이었는데 지난 4월과 3월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국어 B형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학 A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영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을 했고 사회탐구는 하나는 유지를 했고 하나도 또한 상승을 했으니까 성적이 전반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네, 비교과 교내 활동 볼 텐데 이 친구는 비교과 교내 활동은 딱 리더십이라는 단어로 좀 압축이 됩니다. 가장 리더십 활동이 활발하고요. 또한 봉사 활동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수상 내역 보도록 할 텐데 이번 수상 내역은 다양성이 좀 존재합니다.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친구고요. 또 여러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여기엔 기재가 안 됐지만 또 교과 관련 수상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학년도 많네요. 예, 마찬가지로 똑같이 글쓰기랑 그다음에 다양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자기의 어떠한 지원 전략에 맞춰서 앉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희망대학 볼 텐데요. 1지망은 서울시립대 자유전공학부나 경제학부의 논술 전형을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중앙대학교 응통과의 논술 전형을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3지망은 교육대학의 다문화 전형으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은 보험 계리사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답게 수학 교과의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인데요. 남영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먼저 분석해 주시죠. 일단 개괄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의 성적을 보면요. 일단 교과 및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성실함은 기본적으로 엿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한 친구인데 다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두 번째인데 성향과 좀 학습 모의고에 대한 호불호가 있습니다. 지금 친구가 수학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이제 수학에 관련된 조언을 많이 좀 구하겠다고 상담을 요청했는데 실제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네. 본인이 수학만큼은 굉장히 잘한다고 판단했는데 성적이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좀 모습이 있는데 오히려 수학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전체적인 고른 어떠한 균형성을 좀 갖는 것이 좀 중요해 보이니까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 되고요. 일단 세 번째는 현재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 3월도 그렇고 4월도 그렇고 좀 과목별로 좀 편차가 많이 나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좀 전체 관리를 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친구가 일단은 뭐 수시로 대학 가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뭐 입시라는 건 정시까지 고민해야 되는 건데 좀 지나치게 수시에 대한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나 좀 우려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좀 교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굉장히 장점이 명확한 친구인데 지금 본인의 장점을 좀 찾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따라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자기 학생부를 검토하고 진로를 좀 검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들과 다양하게 좀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성적에 있어서는 좀 안정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장점을 좀 잘 활용하라라고 조언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좀 화면을 보시면서 가장 친구한테 적합한 3개의 전형을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아마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전형은 친구는 학생부를 좀 활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은 좀 상향 지원의 어떤 하나의 도구로 쓸 수 있는 논술 전형이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우리 남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 2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3순위를 논술 전형으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진단 이유와 대비법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1순위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부 종합을 말씀드렸는데 학생부 보통 종합이라고 한다고 하면 학교 생활이 좀 충실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비교과가 좀 이렇게 부합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친구는 분석해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리더십과 또 환경 관련 비교과에 대한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좀 더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수시라는 것이 사실상 좀 상향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합격을 기대하면서 상향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닐까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좀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류에 대한 구비 그리고 면접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아시겠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전년도 사례를 쭉 봐도 가장 그 합격 여부를 예측하기에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게 학생부 교과이기 때문에 입시는 일단 도전도 중요하지만 안정권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격의 안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친구가 좀 전략적으로 학생부 교과에 한 2군데 이상은 좀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지금 평균 대신이 2.5인데 사실상 나쁜 것도 아니지만 매우 좋은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친구는 반드시 수능 최저학력을 요구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해서 좀 안정감 있는 지원을 한 다음에 추후에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로 상향 지원을 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3순위는 논술인데 친구의 장점은 수학입니다. 따라서 또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도 그쪽이고요. 따라서 친구는 수리적 능력을 요구하는 상경 계열 논술이 굉장히 유리하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논술 전형을 지원할 때 우선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를 통해서 안정권을 잡아낸 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카드로서 논술 전형에 본인에게 맞는 상경 계열 지원을 검토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의 장점을 좀 살릴 수 있는 적합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친구한테 먼저 조언을 드리면 학생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인 게 본인이 좋아하고 희망하고 가고 싶은 대학을 지정을 합니다. 하지만 경쟁 대학이라도 뽑는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학을 하나를 보지 마시고요. 경쟁 대학을 설립한 다음에 그 대학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뽑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대학이 나한테 좀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으로 지금 친구가 지원을 희망하는 3개의 대학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먼저 서울시립대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자전이나 경제학부 모두 8명을 선발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서울시립대가 전년과는 다른 전형의 변화가 있는데 변화를 보시면 어떤 아이들을 뽑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겠죠. 일단 수능 최저학력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다르게 단계별 전형으로 가면서 1단계에서 논술로 뽑고 2단계에서 논술과 학생부를 취합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서울시립대는 굉장히 내신 성적이 좋으면서 논술이 빼어난 친구를 뽑겠다는 그런 의도로 전형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좀 친구가 지원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전형이 아닐까라고, 맞지 않는 학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대학을 보도록 할 텐데 중앙대입니다. 중앙대, 시립대 다 친구들이 선호하는 대학인데 분석이 약간 틀리게 들어갈 수 있겠죠. 먼저 중앙대 논술 보시면 논술 60과 교과 20, 비교과 20입니다. 사실상 비교과에서 아이들이 큰 차이가 별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논술의 비중이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열별로 논술을 따로 보는데 당연히 논술 능력과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까 시립대는 학생부와 이제 논술이었죠. 중앙대는 수능 최저 통과 여부와 논술 능력에 따라서 아이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한 경쟁력이 얼만큼 있는가를 좀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중앙대 같은 경우 이제 상경 계열은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얼만큼 이런 논술 형태에 잘할 수 있겠냐에 대한 객관적인 좀 판단을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교육대학입니다. 친구가 지금 교육대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지원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잡은 전형 중에 하나인데요. 교육대학에 이제 다문화 전형으로 친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으니까 네. 지원을 하는데 일반 대학과 다르게 교육대학은 다문화 전형을 따로 전형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뭐 사회 배려나 사회 뭐 이렇게 뭐 그런 전형으로 묶어내는 게 아니고요. 다문화 전형을 따로 뽑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일반 대학과는 좀 분리되는 부분이 있고요. 학생부와 면접으로 선발하는 단계별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수능 최저 학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서울교대가 전년도까지 이제 실제 반영을 했는데 서울교대조차도 올해는 요강이 나왔는데 수능 최저 학력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네. 일단은 학생부와 면접 중심으로 가는 거고 실제 해당 사항이 많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 대학의 경쟁률보다는 좀 다소 낮게 경쟁률이 만들어지니까 친구가 갖고 있는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얼만큼 소양이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땐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할 만한 전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교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전형으로 우리 학생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네요.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학생 궁금해했던 내용이요. 3학년 때도 독서나 봉사활동 또 임원활동 계속해야 될까요? 그리고 교대를 아마 부모님께서 처음에 권유를 하셨던 게 아닐까 싶은데 장래희망과 좀 달라도 선발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조언 좀 해주실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거죠. 고3이 되었을 때 내가 하던 걸 계속 하는 게 맞느냐. 독서활동, 봉사활동, 임원활동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잘 기억하실 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점을 서류에서 강조해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친구가 아까 리더십 활동이 굉장히 좋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활동 가운데 리더십만큼은 붙잡고 가는 게 맞겠죠. 그러므로 자기의 상황이 다 틀리고 친구들마다 본인이 강조할 점이 틀리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강조하고 꾸준히 해왔던 거라고 하면 고3 때 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갖고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되니까 친구는 가급적이면 임원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독서 및 봉사 활동을 크게 학습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친구는 교대를 희망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희망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친구들이 보통 이제 그 생활기록부에 장래 희망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17, 18, 19 친구들은 꿈이 바뀌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만 부모님이 교대를 지원을 희망한다고 해서 친구가 지원하는 건 맞지 않고 친구가 왜 내가 교대를 가야 하는지 그리고 교대를 갈 만한 소양이 되는지에 대한 좀 분석 후에 본인이 뜻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그 학습 전략에 대한 조언을 좀 들어봐야 하는데요. 우선 남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취약한 분야 지금 수학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 학습 계획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수학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친구들은 본인이 잘하는 과목을 주로 많이 하거나 그다음에 본인이 못하는 과목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런 전략이 나중에 수능을 보거나 입시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학들은 굉장히 다른 반영 비율을 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합니다. 아시겠지만 문과에서 상위권 대학들은 국어, 수학, 영어 중심으로 선발을 하고요. 중위권 대학 혹은 중하위권 대학들,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비중이 좀 낮고요. 국어랑 영어의 사회 비중이 높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수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성적 자체가 상위권이 됐을 때 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전체 성적이 중위권에 머문다고 하면 내가 잘하는 수학 자체를 활용할 만한 그런 카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부를 많이 해도 실제 결과를 좋지 못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수학도 중요하지만 오늘 조언받는 수학만큼이나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셔갖고 네. 좀 상향 평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미리 드리고 제가 수학에 대한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보시면서 한번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친구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죠. 하다 보니까 포인트만 정확히 지적하면 정확히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친구입니다. 먼저 수열 파트가 문제가 되는데 수열 파트는 확실한 개념 정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잘 돼 있고요. 수열 전 단원에 대한 개념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아시겠지만 수열 같은 경우에는 개념 정리가 잘 되면 4점짜리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문제 패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고 하면 수열 같은 경우에는 개념과 시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많이 힘들어하는 이제 파트가 지소로그 함수인데 다른 것보다 상용 로그에서 점수를 크게 잃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점짜리인데 4점짜리 문제는 본인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겁니다. 3점짜리는 그래프가 주어지기 때문에 해석하면 되는 건데 4점은 본인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건데 친구들이 보통 상용 로그를 그릴 때 내가 함수의 무슨 지수로그에 문제가 있나라고 하지만 실제 그래프를 그리는 건 함수 파트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하지 않고 지수로그 함수를 공부한다고 하면 성적이 계속 맴도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 거기에 대한 거 좀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시험 범위엔 들어가지 않지만 앞으로 6월부터 시험에 등장할 미통기라고 하죠. 미적분과 통계의 기본인데 일단은 제가 예습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파트가 두 개로 쪼개지죠. 극한부터 적분까지는 개념 정리를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과 친구들이 배우는 미통기는 사실상 통계의 기본까지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네. 개념에 대한 정리가 중요하고요. 확률 통계는 문제풀이를 많이 하고 익숙한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른 단원에 비해서 한 3배 정도의 분량으로 많이 풀게 되면 기본적 감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총평을 해드리면 보통 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과거에는 그 인문계열 친구들이 수학을 한 7개, 8개, 9개를 틀려도 등급 3등급 정도를 맞추기 굉장히 쉬운 수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수능이 쉬워지면서 이제는 3개만 틀려도 결국 등급이 3등급으로 떨어집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이 2등급, 1등급, 3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체 단원 가운데 취약한 단원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수학 가운데 내가 어디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등급 따기 좀 힘드니까 거기에 지금 대비하셔갖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학 학습 컨설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그 수학에 대한 의지만큼이나 다른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좀 상향 안정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어떤 추천 전형 또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뭐 친구한테 맞는 전형이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도 있고요. 또 교과도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갖고 제가 학생이 한번 해볼 만한 전형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아까 마지막에 강조한 부분이죠. 이제 지방 교대 소재 교육대학에 좀 지원을 희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전형으로 2명 내지 5명을 선발하는데요. 일단은 뭐 단계별 전형으로 가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다른 전형에 비해 경쟁이 낮고요. 또 학생부 전교과, 교대다 보니까 전교과를 반영하는데 뭐 사실상 전교과를 반영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모든 친구들이 갖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친구가 크게 감점이 되는 게 없으니까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및 학교 생활 충실도가 학생부에서 입증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본인이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고 아이들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통해서 뭔가를 서류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1단계 통과를 위해서는 3학년 1학기 성적이 중요하니까 이번 시험, 다음 시험 잘 보셔서 제가 볼 때는 1단계를 통과한다고 한다면 2단계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경쟁률은 3대1에서 7대1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송실대 경영학과 논술 전형을 희망하는데 제가 송실대라는 대학을 딱 집어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좀 넓게 보시면 보통 논술을 지원을 할 때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사실상 거의 요즘 말하는 로또식 지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송실대를 보시면 경쟁 대학에 비해 최저가 굉장히 까다롭죠. 2개의 영역 등급합 5인데 이것이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중에 2개를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를 포함하는 다른 대학과 좀 차별이 있고요. 또 내신 반영 비율을 보시면 친구가 가장 잘했던 수학과 영어의 반영 비율이 엄청 높죠. 그러니까 일단은 수능 최저도 높고 또 친구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고요. 학생부에 대해서 또 유리하기 때문에 또한 경상 계열이니까 논술 또한 친구가 좋아하는 수리 논술을 포함시켜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지원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대학들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분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친구의 성적의 추이를 보고 가천대, 가톨릭대, 강원대, 단국대, 명지대, 상명대를 제가 쭉 썼는데 이럴 때 이 대학을 가라는 게 아니고 성적의 추이를 볼 때 내가 학생부 교과를 끝내고 싶은데 뭔가 불안할 때는 그래도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를 제가 정리한 거니까 친구는 꼭 기억할 게 학생부 100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에 지원하게 되면 수도권 지원이 힘들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저런 대학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추천 대학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땠어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어때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성적도 다 열심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학생 리더십도 있고 잘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지, 적극성도 보이니까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또 보내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보험 계리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학생부 교과전형, 3순위 논술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모의고사 성적 하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적 향상에 주력하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해서 서류와 면접을 꾸준히 준비해야 합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지방소재 교육대학 다문화 전형, 숭실대 경영학과 논술 전형, 가천대, 가톨릭대, 광운대 등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2명의 고3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해 주신 윤상영 선생님, 남영주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중앙대 심리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그리고 가톨릭대 의예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